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자, 해당 영상은 이제 7월 22일 월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오늘 밤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깜짝이고, 그 전에 이미 금요일부터 이제 사태에 대한 주말 중에 이제 바이든 사퇴 할 거다 얘기는 나왔었는데, 이제 결국 오늘 새벽 중에 튀어나오기는 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직 좀 사퇴. 그래서 이제 좀 공식적으로 올라왔어요. 뭐 어제만 하더라도 이제 뉴스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시 이번 주부터 또 대선 행보 걸어간다, 뭐 진행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 뭐 사퇴한다 만다 계속 왔다 갔다 하더니 이번에 좀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직 사퇴, 바이든 사퇴했고 해리스 부통령 공식적으로 지지한다.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뭐 전문 막 인터넷 돌아다니거든요. 뉴스들 당연히 속보죠. 미국 대선이다 보니까. 근데 막 그렇게 좀 붙은 상황이고, 요 프레딕 IT 해가지고 여기서는 조금씩 뭐 바뀌는 건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베팅 사이트입니다. 대선 예측 베팅 사이트인데 여기서 뭐 트럼프 62%, 이거 뭐 실시간으로 조금씩 바뀌는 건 있는데 60대 뭐 한 40, 요 정도로 갖다 지금 왔다 갔다. 그래서 바이든보다는 해리스가 좀 높기는 높아졌어요. 하지만 이 폭은 편차는 좀 있고 트럼프는 그 사태 건에 대해서 바이든보다 해리스가 더 이기기 쉽다. 뭐 이런 식의 뉴스까지 좀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말에 뭐 이것저것 좀 나오긴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 일정으로 넘어가면은 화요일 테슬라 그리고 구글 알파벳 이게 아마 현지 시간이어가지고 다음날 수요일날 발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일단은 기억해 두시고 국힘 전당대회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예정. 비트코인도 또 한 9,500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조금 더 올라서. 그리고 수요일날 뭐 우즈렌텍 한종 NCS 뭐 이런 애들 보호예수 해제 뭐 이런 건 좀 물량이 좀 컸던 걸로 압니다. 뭐 지금 이런 종목을 뭐 매매할 이슈 자체는 없기는 한데 또 혹시 모르니까 좀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목요일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런 거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처럼 조금 중요하게 시황 자체 우리나라 지수 뭐 영향도 그렇고 반도체 섹터에 좀 힘을 조금이라도 더 불어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파리 올림픽. 자, 그다음에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7월 29일, 8월 1일 미국에서 대중 품목들 관세부가 예정. 그다음에 이제 애플, 아마존 실적 8월 21일, 엔비디아 요렇게 쭉 진행이 좀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키워드가 좀 갑자기라기보다는 근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분명히 이제 뭐 사태에 대해서 그냥 다시 대선 계속 진행하겠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밤중에 탁 하고 등장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바이든 관련주가 아닌 해리스 관련주를 봐야겠죠. 아마 해리스 관련주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전 발언들이라던가 뭐 정책 하나씩 좀 올라오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금요일 날 같은 경우 이제 마리아나 이전에 마리아나에 대해서 좀 합법화, 비범죄화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을 했던 인물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마리아나 관련주들이 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얻어 걸린 게 좀 있는 것 같기는 하네요. 우리바이오, 오성첨단 소재 이렇게 보면은 우리바이오랑 오성첨단 소재가 보통 대표격으로 가장 강하게 좀 튀어오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바이오도 지금 상한가 라인에다가 뭐 대금 좀 괜찮게 붙이더니 저런 뉴스가 이제 새벽 중에 갑자기 좀 튀어나온 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성첨단 소재 그리고 에머리지 예전에 뉴프라이드죠. 얘는 뉴프라이드 이 당시에 이제 뭐 중국 진출 플러스 그뭐 마리아나 사업 뭐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막 엮였던 종목인데 딱 제 차트를 보면은 좋은 종목은 아니죠. 거의 막 박살나는 얘가 그때 11만 원 이랬었던 종목이고 그다음에 뭐 한국 BNC 뭐 BL팜텍 화일약품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금요일 날 이미 좀 부각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IMBC도 해리스 부통령 인맥주로 움직였더라고요. 이게 뭐 MBC 쪽에 뭐 출신 박영선 전 장관 분의 이제 뭐 남편분 변호사가
과거의 해리스 부통령 남편 뭐 엄청 복잡해요. 직접적으로 엮이는 게 아니라 건너입니다. 어떤 분의 전 장관 분의 이제 남편분이 저기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 더글라스 에모프 이쪽이랑 같은 이제 변호사 로펌에서 과거에 이제 뭐 근무했다는 뭐 찌라시이기는 한데 이제 뭐 그런 식으로 갖다 얘가 좀 부각이 된 것 같더라고요. 금요일날 왜 올라갔나 했더니 그래서 뭐 이건 인맥주 정치 테마 뭐 그런 식으로 엮는 거 많죠. 뭐 과거의 직장 뭐 아니면 건너 자 일단은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는 시장에서 부각된 거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대선까지 트럼프 관련주도 있었지만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 사태로 갑자기 좀 등장을 한 대선 후보이다 보니까 그 키워드에 대해서 요거 말고도 또 추가적으로 테마가 형성이 되면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트럼프 뭐 발언들은 이전이랑 액션 자체는 똑같아요. 근데 요게 이제 사태 그게 트럼프한테 좀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무래도 바이든 진짜 대선이 지금 거의 3개월, 4개월 거의 턱끝까지 왔는데 거기서 이제 사퇴를 했다는 거 그만큼 저기 미국 민주당 측에서는 좀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트럼프한테 더 힘을 실어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리고 미국의 좀 IT라던가 좀 그런 이제 사업가들, 각 대표 기업들을 대표하는 인물들은 좀 트럼프 쪽으로 집결을 하는 움직임들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완전 공식적인 지지가 아니더라도 트럼프한테 슬쩍슬쩍 한 발을 얻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뭐 당연히 대표적인 거는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는 슬쩍이 아니라 그냥 대놓고 트럼프를 계속 지지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일단은 트럼프 뭐 젤렌스키랑 통화 대통령 되면은 전쟁을 끝낼 것이다. 그리고 젤렌스키도 러시아와 협상 의향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좀 시사. 근데 이거는 당연히 젤렌스키가 원해서 그것보다는 트럼프 어떻게 보면 자국 우선주의 통해 가지고 무기 지원 이제 끊을 거야. 뭐 이전부터 계속 어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시장 분위기상 트럼프가 될 확률이 높다 보니까 러시아랑 이제 협상 의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북한 김정은의 뭐 야구 보자 했었다라는 내용 찌라시성이기는 한데 그냥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뭐 야구 보러 가자고 했었다 발언. 근데 이제 뭐 공식적으로 좀 확인된 그런 케이스는 아닙니다. 이제 대북주 이전 이슈가 있었고 취임 첫날 전기차 의무화 폐지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테슬라가 급락을 했었죠. 금요일날. 근데 이게 이제 전기차 의무화 말 그대로 의무화를 폐지한다는 거예요. 전기차가 지금 기본적으로 강제성이 좀 부여돼 있잖아요. 뭐 점유율 몇 프로 뭐 유지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의무화에 대해서 자율 경쟁으로 갖다 좀 넘기겠다. 뭐 이걸 왜 굳이 의무화 시켜야 되냐. 이런 식의 이제 좀 언급을 했더라고요. 자, 그리고 블링컨 미 국무 트럼프 승리하면은 우크라이나 지원, 무기 지원이죠. 그게 이제 좀 중단이 될 수도 있다. 언급. 이런 것들은 이제 재건. 지금 트럼프 정책주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건 이제 재건주이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재건은 대표적으로 SY 스틸텍, SG, 인디에프, 삼부통원 요런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비트코인은 갤럭시와 머니트리, SM 그리고서 우리기술 투자 머니트리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가열 지정 예고 상태이죠. 그래서 좀 힘 한번 주면은 그 단기가열 들어갈 수 있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방산부터 건설 인프라, 중장비 요 정도까지 그 다음에 이제 대북주는 시장에서는 일신석재랑 이제 부산산업 그 다음에 아난티 해가지고 대북주는 나중에 혹시라도 뭐 진행이 된다면은 뭐 지금 당장 뭐 거기까지 볼 건 아니고 지금은 이제 그냥 대선 관련주로 갖다 이제 보는 게 맞지. 지금 당장 북한이랑 막 사이좋게 지내고 저는 사실 트럼프가 안 떠라도 대선 되더라도 북한이랑 지금 상황에서는 쉽진 않다고 생각해요. 이미 이전에 뒤통수를 너무 여러 번 때렸기 때문에 실제로 진행하기에는 쉽진 않죠. 그리고 북한이 뭐 연초부터 주적이다. 우리나라를 상대로 갔다가 이제 통일은 못한다. 이런 내용을 해놨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북한 나중에 혹시나 뭐가 얽히고 얽혀가지고 좀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은 개성공단이랑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 이 키워드가 부산에 북한 관련해서는 가장 먼저 움직여요. 이전에 대북주 17년도 그때 시즌에도 그랬고 요거 개성공단은 특히 이제 북한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자신들의 이제 현금 외화벌이 수단으로 갖다 이용하는 곳이었고 금강산은 우리나라 측에서 뭐 좀 엮으려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철도 그 다음에 뭐 이제 토목 뭐 이렇게 좀 넘어가긴 하는데 대북주 대표적인 거는 한 요 정도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뭐 SG는 단기가요 3일차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거에서 이제 뭐 차트는 꾸역꾸역 좀 우상향을 하고 있고 SY 스틸텍은 이 구간에 대해서 좀 잘 버티긴 버텨요. 특히 이 저점 주변 3,900원, 4,000원 여기는 내려오면은 땡겨 올리고 내려오면 땡겨 올리고 엄청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뭐 금을 발라놨는지 그래서 좀 계속 우직하게 좀 우상향을 슬쩍슬쩍 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뭐 DYD부터 해가지고 뭐 금강공업, 삼부토건, 인디에프 이런 애들은 좀 끼는 있죠. 삼부토건은 얘는 한번 좀 뭐 날 잡고 120선을 좀 돌파하나 여기에 좀 지지 저항이 잘 형성이 돼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서 인디에프는 종목 자체의 끼가 상당히 좋아요. 예전에도 상한가는 진짜 많이 갔는데 얘가 아쉬운 게 딱 하나죠. 재무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좀 그게 이제 불안 요소, 엄청 큰 불안 요소이기는 한데 끼는 진짜 좋습니다. 갈 때 뭐 툭 하면은 시세 뭐 20% 30%씩 막 그냥 툭툭 하면 가요. 상한가를 지금 여기 구간에서 10월 11월에 막 뭐 대여섯 번씩 계속 가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끼는 진짜 좋고 자 그리고서 뭐 비트코인은 아마 오늘 좀 갭이 뜨고 시작하겠죠. 코인 뭐 9,500원이다 보니까 그래도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일단은 뭐 최근에 움직임은 8,000원 밑으로 내려오면은 좀 잘 튀지 않았나. 그리고 머니트리랑 SM 얘네들이 보통 대장 역할을 하고 누가 대장하나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일신석재 이런 거는 차트 구간에서 지지할 구간에서 좀 반등도 잘 만들어준 상태여서 그냥 한 요 정도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말 끼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관련 문제로 기기 850만 대 영향받았다. 글로벌 IT 대란 여진 복구에 최대 수주 걸린다. 그래서 이게 주말 중에 금요일날이었죠. 정확히 말하면은 이렇게 시간에서 보안 관련주들이 키워드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모니터랩, 센즈랩, SGA 솔루션 이 순서로 상한가를 좀 터치하긴 했는데 뭐 좀 그렇게 땡기는 테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갭이 좀 많이 뜨고 힘이 좀 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특히 뭐 좀 새로운 이슈들 한테 밀릴 수 있다 보니까 혹시 몰라서 그냥 한번 생각만 해두면 될 것 같고 북한에서는 계속 오물풍선 살포 그래서 모든 전선 대북 확성기 전면 시행 그리고 북한에서는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뭐 나중에 뭐 무력 도발이 좀 이어질지 모르겠는데 계속 뭔가 좀 신경을 툭툭 하면서 건드리는 그런 도발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무력 도발까지 이어지고 하면은 그럴 때는 이제 방산주들 빅텍 같은 것들 한 번씩 좀 튈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멘 후티군 호데이다 유류 저장소 강탄 이스라엘의 보복 예고 요거는 좀 충돌 격화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이슈 자체가 이게 뉴스 키워드 제목으로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첫 예멘 공습 이스라엘에 그래서 레바논 헤즈볼라 탄약고도 때렸다. 그래서 좀 충돌 격화될 가능성이 있고 요거는 이제 후티 반군 같은 경우는 지금 홍해를 계속 가운데서 뭐 미사일 지나가면은 타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헤즈볼라 중동 지역의 불안함은 이제 원유 관련주들 흥구석유, 한국석유 이런 애들이 있고 그다음에 후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물류 STX 그린로지스 요 정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차트는 그냥 잠잠합니다. 그래서 전원 이슈를 통해 가지고 한 번씩 좀 튈 수도 있기 때문에 해가지고 그린로직스도 뭐 끼는 계속 있어요. 톡톡 튈 건 튀고 대신에 이제 SCFI가 조금 하락을 하는 건데 이런 거에서 뭐 또 부각이 되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에 이제 반도체는 CXL 키워드가 최근에는 가장 핫합니다. 아무래도 하반기에 삼성전자 계속 좀 진행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
키워드를 뭐 하면 툭툭 붙여요. 그래서 네오쌤도 그 전날 움직이고 윗골이 달았지만 금요일도 우직하게 10% 상승. 그래서 CXL은 좀 다시 좀 전고점 좀 트라이 하나 그런 관점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뭐 유리기판이랑 HBM 관련 주들 요 정도는 하반기까지 계속, 어차피 종목들 강했던 애들은 똑같아요. 새롭게 좀 부각되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보던 애들 위주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자, 대신에 이제 뭐 SK 같은 경우에는 최태형 반도체 지원에 대해서 트럼프가 되면은 뭐 미국 보조금 안 줄 수도 있다. 그러면은 미국에 대해서 투자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발언들이 이제 주말 중에 조금 끼기는 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금리 인하 키워드, 그 다음에 대선 앞두고서 뭐 첨생법 이슈는 누가 되든 일단은 중국에 대한 규제 계속, 그리고서 각종 개별 재료, 그 다음에 이제 비만 치료제, 크게 큰 틀에서 한 요 정도 이슈들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금리 인하랑 첨생법, 각종 개별 재료 이런 것들, 이제 금리 인하는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수혜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첨생법 키워드는 중국에 대한 규제, 그리고 첨생법 관련해서 위탁 생산하는 기업들, 그리고 뭐 각종 개별 이슈들이 좀 워낙 탄탄한 게 많아요. 탄탄한 게 많기 때문에, 뭐랑 이제 뭐 비만 치료제는 금요일 날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그 로슈 때문에 그 일라이 릴리랑 노보노 디스크 하락을 했었지만 좀 바로 또 부각을 시켰죠. 바로 펩트론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만 치료제는, 그게 비만 치료제가 결국 악재로 갖다 밀린 게 아니어가지고 크게 좀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자, 그래서 뭐 알테오젠 위에서 조금 잘 옆으로 횡보하고 지켜주고 잘 지켜주고 있고, 삼천당 제약은 내려오더라도 얘는 비만 치료제도 엮이고, 그 다음에 저거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얘는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가 메인이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에스페스 경구용 비만 치료제 뭐 21선에서 일단 좀 버티면서 20만원 올라타나, 그리고 바이넥스도 좀 길게 보면은 아직은 좀 지켜줄 자리 잘 버티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양행은 8월달 렉나자 FDA 승인 기대감이 있고, 그게 8월 22일 그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나머지 이슈들 있는 기업들, 그 다음에 HLB는 뒤에 재신청, 그것도 기업 입장에서는 좀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신청을 하겠다 이랬었죠. 그래서 이제 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펩트론 다시 신고가를 좀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얘는 진짜 뭐 기술 이전 한번 좀 거하게 좀 붙어 줄 건지, 지금 기술 이전 기대감이 좀 크죠. 일라이릴리란 노모노 디스크에서는 그 지속 기간, 약효 기간을 좀 늘리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 기술에 대해서 이제 뭐 펩트론이 들고 있다. 그리고 펩트론에서도 공식적으로 자사 홈페이지 통해 가지고 좀 몇 달 지난 걸로 기억하긴 하는데, 글로벌 빅파마들이랑 뭔가 좀 얘기 오고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텀씨까지 해가지고 뒤에 기술 이전 체결하냐 마냐 요 단계만 남은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비만 치료제에서 이제 가장 대장격으로, 그리고서 뭐 블루엠텍, 인벤티질의 DXVX, 라파스, 그 다음에 뭐 D&D 파마, 대봉 LS 등등 나머지 비만 치료제까지 묶어서. 자, 그리고 포항 유정 같은 경우는 일단 어제 뭐 나오기는 나왔죠. 해가지고 뭐 엄청 새로운 뉴스는 아니에요. 하지만 일단은 경북도 포항 석유공사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업무 협약 요 키워드를 좀 붙여놨고, 그리고 그 현장 사무소 포항에 설치, 그다음에 영일만항 지원 항구로 활용하겠다, 이런 키워드를 좀 갖다 붙이기는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유전은 그 뒤에 붙을 게 좀 더 있기는 한데, 일단은 포인터,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 뭐 철강 시리즈들, 피팅, 그 다음에 엑스모빌 관련 주들, 최근에 GS글로벌이 좀 움직임이 세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영일만 키워드들, 코오롱, 동방, 넥스틸 이런 애들 위주로 갖다 좀 한번 체크 계속. 여기는 뒤에 해외 기업 자본 유치 있고, 그 다음에 결국 시추공 뚫는 이슈까지 좀 남아있기는 해요. 그래서 요 정도를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뭐 전당대회는 이제 뭐 결과에 따라서 뭐 움직임이 있을 수는 있는데, 뭐 지금 굳이 대선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이런 거 결과를 통해 가지고
다음 대선에까지 어떻게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일까? 그런 거는 한번 좀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식량, 뭐 AI 데이터 센터 변압 전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또 밀리다 보면은 뭐 하나씩 또 이렇게 붙일 수도 있어요. 해저 전력망 수주 임박. 이르면은 뭐 9월 말. 아직 조금 몇 달 있는 것 같지만 이거 외에도 뭐 여름에 이제 뭐 블랙아웃이라던가 그런 키워드들 장마 지나고 블랙아웃 등 이런 걸로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화장품 쪽은 실적 기반해가지고 종목들이 조금 턴시키는 모습들이 있기는 한데, 일단 뭐 VT, 그 다음에 실리콘투, 한국 화장품 제조, 여기서 일단 VT는 정고점 다시 좀 트라이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수급이 좀 살살 들어와요. 실제로 기업 매출이 좀 받쳐주는 건지 조금 우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트럼프 관련주, 그리고서 해리스 관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마리아나, 그 다음에 뭐 인맥, 그 다음에 트럼프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대북 관련주,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뭐 비트코인부터 해가지고 뭐 나머지 등등등 많기는 합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한 요 정도 트럼프랑 해리스 관련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유가 중동 지역 불안함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원유 해운이랑 원유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뭐 유전 시추는 저번 주 일단은 좀 기술적으로 움직이긴 했는데 뒤에도 계속 묶어서 볼 부분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는 개별 이슈들 어차피 연말까지 계속 봐야 돼요. 그리고 반도체는 최근에는 일단은 CXL 키워드가 좀 상당히 강하고, HBM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뭔가 탁 하고 튀어나올 거는 없기는 하거든요. 대신에 이제 뭐 하이닉스 실적이랑 그런 것들 좀 어떻게 엮어주나. 그 다음에 보안은 저는 그냥 일단은 좀 지켜보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은 됐는데 기업들 매출 그런 거 따라서 이제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건 화장품이랑 일단 조선, 요거 두 개가 가장 움직임이 화끈해요. 제일 좋죠. 전고점 뭐 돌파하고. 그 다음에 식품은 사실 넣어놨지만 삼양식품 말고서는 실적 좀 부각시키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력망 쪽에선 변화, 이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뭐 좀 새로운 종목 그런 느낌보다는 일단은 저런 미국 대선, 트럼프 관련주, 그 다음에 해리스 관련주 이쪽부터 우선순위 두고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주말 중에 이제 갑자기 좀 튀어나온 것도 있기 때문에. 자,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또 계속 장마 진행이 되는데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